네, 안녕하세요. 13주 상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13주 1강의 2강의 간략하게 리뷰하겠습니다. 13주가 여기서 시작을 했었죠. 예, 신공법, 이글 세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동화상을 좀 봤었고요. 동화상을 보면 조금 기억이 나시겠죠? 자, 요게 이제 그거죠. 요게 이제 와이어가 되고요. 이게 이제 아크가 발생하고 단락, 아크, 단락, 아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공법 이글 세븐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용입을 향상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쭉 들어가서 그다음에 시스템 구성, 자 로봇 본체가 있고 페일팩이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그다음에 용접 전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그 서버 토치를 컨트롤하는 서버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다크의 기초를 하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2학년 1학기 때 본격적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맛만 보시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아크, 가스 실드 아크 용접의 개요가 일부 나왔고, 네, 실드 가스 어, 역할. 이것도 이제 그 개요와 명칭, 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로봇 본체, 컨트롤러, 용접 전원, 용접 와이어, 이거는 포지셔너, 그다음에 이거는 그 실드 가스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툴 캘리브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꼭 TC1부터 TC5까지 꼭 필히 로보트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실기를 2학기에 들어오면 전부 다 이루어질 겁니다. 체크포인트 작성, 해서 용접기 스위치 설정 등 이게 아마 13주 1강의 2강이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접기 그 스위치 설정인데요. 용접기 종류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그 중에 공통적인 부분들 어느 스위치든 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전압계가 있고 용접 전압계죠. 네, 용접 전류계. 그다음에 이제 로봇 특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조정. 즉 로봇에서 컨트롤하냐, 용접기에서 컨트롤하냐 이런 것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드 가스가 CO2 100%냐, 아니면 매그가스냐, 알곤 80에 CO2 20%. 음, 이런 게 있고 개별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용접 전류의 설정인데요. 어바웃으로 어바웃적인 계략적인 그 전류의 범위입니다. 자, 솔리드 와이어, 플럭스 와이어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고 정식 명칭 그렇죠. 근데 플럭스 와이어라고 하고 그 이외에 솔리드 와이어. 그래서 우리는 와이어경을 1.2파이, 1.2mm짜리 쓸 때 그때 적정 전류 범위는 80A에서 350A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용접 전압의 설정, 즉 용접 전류가 80에서 350A 사이에 전류가 결정이 되면 용접 전압은 용접 전압은 기본적으로 계산식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박판 단락 용접이에요. 용접 전압은
전류 곱하기 0.04 플러스 16 플러스 마이너스 1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식이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거는 박판이고, 흑판에 들어가서는 요 더해주는 16볼트가 아니고, 16볼트가 아니고 18볼트가 됩니다. 근데 박판이 뭐고 흑판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박판은 6mm 이하, 즉 판 두께가 6mm 이하일 6mm까지는 박판이라고 얘기하고요. 6mm 넘어서부터는 이상부터는 판이라고 합니다. 판. 음. 이게 이제 350A 급에서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비드온 플레이트, 비드온 플레이트. 비드온 플레이트. 정확히 이 뜻을 풀이한다면 플레이트 위에 비드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요? 플레이트. 즉, 실제 워크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을, 철판을 보통 30, 길이 30cm, 폭 한 100cm 그 사이에 플레이트를 절단을 해서 그 플레이트 위에다가 용접 전류와 전압을 가해서 비드를 만드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 이걸 왜 해야 되냐? 실제 워크, 한 예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90% 이상, 90%라고 얘기하긴 뭐하고, 엔진 관련된 부분들, 배기계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엔진을 서포트 해주고 있는 크로스 멤버, 뭐 서스펜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용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실제 워크를 가지고 용접 테스트, 최적의 용접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비싼 워크들이 심하게는 20개, 50개 소요가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에 보통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라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그래서 그 실제 워크가 아닌 실제 워크의 동일한 재질의 철판을 만듭니다. 그럼 상당히 저렴하겠죠. 그 위에다가 용접 조건을 잡아놓고 또 잡혀진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워크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도 실패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도 실패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도. 네, 하지만 이게 최대의 방법이기 때문에 비드온 플레이트를 꼭 해야 한다는 거죠. 음. 자, 여기서 비드온 플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좀 들어가지요.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냐? 실제 워크와 같은 판 두께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와이어 돌출 길이 15mm, 그 토치의 진행 각도, 수직으로 갈 거냐, 5도로 갈 거냐, 10도로 갈 거냐, 15도로 갈 거냐, 25도로 갈 거냐, 45도로 갈 거냐. 용접 속도 뭐 60 CPM, 센치 퍼 미니트죠. 60cm에서 80cm. 근데 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워크를 용접을 할 때 그 용접 도면이 있어요. 즉 이제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삼성이라든지 르노나 그런 데서는 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을 근거해서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뭐, 이제 뭐 때에 따라서 40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100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용 전류, 용접 전류죠. 중심으로 데이터를 뽑는 거죠. 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건들을 실제 할 때와 똑같이, 앞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은, 용접 전압의 제어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원으로 할 거냐, 개별로 할 거냐. 요거는 용접 파워 소스, 용접기에도 명확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로보트에서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똑같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용접 전원에는 1원으로 해놓고, 로보트 PP 프로펜던트 설정할 때는 개별로 하면 안 맞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양쪽 다 1원이면 1원, 개별이면 개별 이렇게 꼭 밑에 설정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온 용접 전류, 용접 전압, 그다음에 용접 속도로 해서 비드가 이쁘게 나오면 그걸 이제 실제 워크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 실제 워크에 적용하기 전에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트를 꼭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접기 특성 파일 기기가 등록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로보트에 이미 다 표기치로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고, 그게 등록이 돼 있는 게 활성화됐는지 안 돼 있는지만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 딱 그거예요. 그다음에 용접, 용접 그 조건 설정 시 주의점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로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접 비드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8개 이상입니다.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 모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해서 한 15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 변수들, 이 변수들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미려한 우수한 용접 품질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하나, 용접 속도, 토치 각도, 와이어 경, 쉴드 가스, 노즐 높이, 아크 길이, 용접 전류, 팀 모재관 거리. 여기서 이제 제목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용접 속도는 실질적으로 그 용접 구간에 로봇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용접을 하면 보통 15cpm에서 20cpm이에요. 사람이 용접을 할 경우. 그런데 사람이 용접을 하지 않고 로봇이 용접을 한다라고 하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은 보통 60에서 80cpm까지 갑니다. 또 로봇이 할 수 있으면 사람보다 로봇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이클 타임이 엄청 빨라진다는 얘기죠. 2배에서 3배 정도. 그래서 사람이 용접하던 거를 로봇을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사이클 타임이 두세 배 빨라지니까. 즉, 8시간 일할 거를 3시간이나 2시간에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용접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터치의 각도. 여기 이렇게 나와죠. 터치의 각도.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죠. 수직면이고, 터치의 각도. 이 터치의 각도는 현재 전진법이죠. 여기 전진법. 음, 이 터치 각도를 얘기하는 게 5도, 10도, 15도, 20도, 30도, 45도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뭐 5도, 10도, 20도라면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후진법이 되겠죠. 음, 이게 터치 각도예요. 그다음에 와이어경은
아까 전에 솔리드 와이어, 요게 와이어거든요. 요 와이어가 1.2파이를 로 우린 쓰겠다는 얘기죠. 쉴드 가스. 자, 가스가 공급이 되면 이쪽에 싹 이렇게 분사를 해주죠. CO2 100%짜리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매그가스, 즉 마그가스 를 분사할 경우도 있고, 알곤 100%짜리를 공급할 수도 있고요. 노즐의 높이, 노즐의 높이는 요 실드가스, 여기 와이어 경이 있고 실드가스가 있고, 이렇게 요 녹색 있죠. 요 부분이 이제 그 노즐이고요. 여기 조그맣게 노란색, 그게 이제 용접 팁입니다. 이 녹색이 뭐냐면 노즐이에요. 이 노즐의 높이가 높거나 낮을 때에 뭔가 데이터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크 길이, 아크 전압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아크 길이는 요 빨갛게 보이는 부분 있죠. 그게 아크로 봅니다. 용접 전류는 와이어의 송급 속도 또는 송급 양이 되겠습니다. 네, 팁과 모재간 거리, 와이어 팁이라 그랬죠. 용접 팁이라 그랬죠. 요 팁하고 요 모재간 거리. 음, 요게 8개의 의미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하나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용접 속도, 용접 속도를 빠르게 하면 비드턱이 좁아지고, 용입이 얕아지고, 비드 높이가 낮아지고, 폭도 좁아지면서 폭 높이도 낮아지고, 음, 이런 그 경향이 일어납니다. 토치의 각도 전진법으로 가야 되는데 후진법으로 왼 와이어 토치 각도를 점점 반대로 기울이면 비드폭이 좁아지고 비드살이 높아지고 용입이 그 대신 깊어집니다. 또 하나 안 좋은 면이 스패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와이어경 너무 두꺼우면 스패터가 많아진다. 아크가 불안정해진다. 실드가스 유량이 적고 또는 바람이 강해지면은 기공이 해버리죠. 기공 발생. 음. 노즐의 높이, 노즐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브로홀이 발생하죠. 그 길이 길어지면 폭이 넓어집니다. 그 전압이 높으면, 그 길이가 높으면, 그 전압이 높으면, 비드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넓어지면서 어떻게 비드살은 낮아지죠. 상대적으로. 음.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용이 또 얕아질 수밖에 없겠죠. 용접 전류는 어떻게 돼요? 와이어 송금량이라 그랬죠? 용접 전류를 높게 하면 비드 폭이 넓어지겠죠? 비드 살도 높아지겠죠? 왜? 많이 공급해 주니까. 어, 또 용이 또 깊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팁과 모재 간의 거리. 요게 참 그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팁하고 모재 간 거리가 멀어지면, 크게 하면, 높아지면, 즉, 멀어지면, 멀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출력 전류가 감소를 해요. 아크 길이가 길어져요. 용입은 반대로 감소하지요. 반대로, 팁과 모재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전류가 증가하고요. 아크 길이가 좀 짧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용입, 용입, 용입이 증가합니다. 용입량. 이러한 변수들을 솔직히 외우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 있는 8가지. 근데 문제는 외워서 실질적으로 용접을 실질적으로 해서
이 이론대로 맞구나 안 맞구나를 경험을 해야만이 진정한 엔지니어입니다. 진정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1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까지 이러한 부분을 로봇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로봇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어, 기량이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3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